네, 대구대학교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깊고 또 아주 흥미로운 역사의 첫 10년을 함께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이 시리즈는 대구대학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탐색하는 여러분을 위한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주목할 시간대는 1946년부터 1956년까지 딱 10년입니다. 아, 10년. 네, 대구대학교의 그 모태가 된 대구맹아학원, 그리고 대구맹아학교, 또 그 중심에 계셨던 설립자 성산 이영식 목사님 이야기가 주가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그때가 광복 직후에다가 한국전쟁까지도 있었잖아요. 정말 혼란과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대였죠.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 최초 10년 PDF라는 아주 상세한 역사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네, 귀한 자료죠. 이걸 보면서 대구대학교 설립 정신의 씨앗이랄까? 그게 무엇이었는지, 또 설립자분의 철학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초창기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그 시대 분위기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1945년 이후 네네. 광복의 감격도 정말 잠시였고 바로 분단, 그리고 전쟁, 지독한 가난 이런 게 현실이었죠. 모든 게 무너진 폐허에 의해서 그야말로 새로 시작해야 했던 정말 암흑기였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자료 보니까 참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교육열만큼은 엄청 뜨거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참 특이한 점이죠. 네, 자료 분석을 보니까 뭐랄까 자녀 교육을 통한 보상 심리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하더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등, 고등 교육기관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얼마나 늘었나요? 예를 들면 1945년에 대학, 그러니까 전문대 포함해서요. 19개밖에 없었는데 1956년에는 56개까지 늘어났으니까요. 와, 엄청나네요. 네. 물론 당시 정부 정책 영향도 좀 있었고요. 1946년 대학 설립 기준령이라던가 49년 농지개혁법 같은 걸로 사학 설립 기반이 좀 마련될 여지가 생겼고 아, 그런 배경이. 또 1950년에는 재학자 징집 연기 잠정령 이런 조치들도 고등교육 팽창에 한몫했죠. 정말 고난과 희망이 막 교차하는 그런 시대였네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영식 목사님처럼 장애인, 한센인, 심지어 수감자까지 사회에서 가장 눈에 안 띄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 점을 당시로서는 매우 선구적인 생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대구대학교 정신의 원형뿐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용식 목사님은 한국인 스스로 우리 힘으로 특수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해요. 아, 이전과는 달랐군요. 네. 이전에는 주로 서양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일제 총독부가 주도했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한글 점작 훈명정음을 만드신 박두성 선생님 같은 분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요. 아, 박두성 선생님. 네네. 그런데 이용식 목사님의 개인사도 참 뭐랄까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1894년 경북 성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5살 때 아버지를 여의시고 엄청난 가난을 겪으셨다고. 네. 어머니 김덕희 여사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그 영향 아래서 옆판까지 메고 다니면서 학비를 버셨다고 해요. 그렇게 1913년에 대구 개성학교에 겨우 입학하셨죠. 옆판까지요. 와. 네. 개성학교 시절 기록 보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세요. 막노동, 공장 직공, 품팔이, 야경꾼, 심지어 서문교회 종직이, 사찰 집사일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밑바닥 삶을 다 겪으신 거네요. 네, 온몸으로 겪으신 거죠. 이런 경험이 당연히 훗날 사역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러다가 1919년 그 역사의 경랑 3.1운동에 참여하시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목사님 회고록에 보면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운동에 참여했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아, 이갑성, 백남채, 이만집, 김태령 같은 그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대구 만세운동을 이끌다가 차포되셔서 서대문 형무소, 또 대구 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르셨죠. 그런데 바로 이 수감 경험이 목사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목사님 회고가 아주 생생한데요. 잠깐 읽어드리면 형무소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심한 구타를 당해 오른편 고막이 파열되었다. 어우, 오른쪽 귀로는 거의 듣지 못하는 청력장애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문으로 청력을 잃으신 거군요. 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길 이러한 쓰라린 경험이 뒷날 신체 장애자들을 모아 특수교육 사업에 몸바치게 된 직접적인 동기였다고요. 개인적인 고통이 사회적인 소명으로 이어진 거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추록 후에도 어려움은 계속됐고 어머니 권유로 1923년에 일본 고베 신학교로 유학을 가십니다. 네. 여기서 또 한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죠. 가가와 토요이코라는 인물인데요. 가가와 토요이코, 이분이 어떤 분이었나요? 당시 고베 빈민가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사회운동을 펼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실천하는 지식인이셨군요. 네, 자료를 보면 이영식 목사님이 그의 삶, 특히 빈민과 함께 사는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이태용 초대 총장님 회고를 보면요. 이게 훗날 이영식 목사님이 장애 학생들과 라이트하우스라는 기숙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데 직접적인 모델이 되었다고 해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신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귀국 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활동하시다가 박두순 여사와 재혼하시고 1927년, 장남 이태영 선생님 1929년도 태어나시고 그러다 1929년에 대구 에라곤으로 가시네요. 네, 에라곤은 미국인 선교사 플래처가 세운 한센인 요양시설이었죠. 여기서 또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신 겁니다. 거기서 7년간 한센인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결국 떠나게 되셨다고요? 이유가 있었나요? 네, 기록을 보면 좀 복합적이에요. 에라곤 내부 운영 갈등도 있었고 뭐랄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같은 것도 느끼셨던 것 같고 또 당시 총독부가 소록도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거든요. 그런 외부 압력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 후로는 함경북도 성진, 만주, 일본 요코하마 이런 곳을 다니시면서 목회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1945년 5월, 그러니까 해방 직전에 귀국하십니다. 해방 직전에요?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귀국 직전에 일본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세요. 훌륭한 목사가 되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태영 초대 총장님 증언에 따르면 사실 이영식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장애인 학교 설립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네. 독립운동 경력 때문에 요시찰 인물로 찍혀서 감시받는 바람에 실현을 못하셨다고요. 그렇죠. 쉽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오직 소외된 이들에게 헌신하려 했던 그 삶 자체가 대구대학교 정신의 중요한 뿌리가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학교 설립 과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드디어 시작이군요. 1946년 4월 20일입니다.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대구 맹아학원 설립 귀성회 창립 총회가 열려요. 네. 김의균 당시 경북지사를 비롯해서 종교계, 관계, 교육계 유력 인사 58명이 모였죠.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이 총회에서 학원 규칙도 만들고 이영식 목사님을 만장일치로 이사장 겸 원장으로 추대하고 임원진도 꾸리고 기성회를 후원회로 바꾸기로 하고. 네, 다 결정했죠.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이렇게 유력 인사들이 다 모여서 시작했는데 왜 실제 개교까지는 1년이나 걸렸을까요? 역시 현실적인 문제였죠. 자료에 따르면 결국 돈과 장소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역시. 네, 설립 의지는 뜨거웠지만 당장 운영할 자금, 또 건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년 뒤에야 겨우. 네, 1년 뒤인 1947년 4월 9일에야 대구 중앙교회에서 첫 입학생 12명, 맹생 2명, 아생 10명과 함께 개교식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앙교회 아래층을 임시 교사로 빌려서요. 빌려서 시작했군요. 근데 이것도 정식 표현은 아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재정이나 시설 기준이 미달이니까 정식 학교인가는 불가능했고요. 차선책으로 1947년 5월 22일에 사설 학술 강습회 대구맹아학원 이런 이름으로 겨우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강습회라는 명칭이 좀 당시의 열악한 법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게다가 교사 문제 때문에 정말 새빵살이를 전전했습니다. 계속 옮겨 다녔군요. 네, 중앙교회에서 시작해서 제1교회로 또 원장님 사택,
그 다음엔 미국인 아담스 목사 사택, 그리고 결국 태평로 3가에 있는 시 소유 건물을 빌리기까지 정말 잦은 이사를 다녔습니다. 와, 학생들 모집도 쉽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학기 중에도 계속 학생을 받았다고 해요. 1948년 7월에 첫 수료식을 할 때는 재학생이 46명, 교직원이 10명으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운영은 불안정했죠. 재정 확보 노력도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정부 지원을 받는 후생사업단체로 등록하려다 실패하고 네, 아예 시립 대구 맹아학교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대구시 재정이 부족하다고 또 좌절되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을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래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1948년부터 대구시에서 성인 교육비, 경상비 명목으로 보조금이 좀 나왔고요. 아, 다행이네요. 1950년부터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문교부 보조금도 확보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UNKR, UN 한국부흥위원단이죠. 여기서 구제지원금도 받게 돼요. 아, 웅크라, UN 한국부흥위원단. 그 전쟁 후에 한국 재건 돕던 중요한 국제 원조 기구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지원 하나하나가 정말 절실했을 겁니다. 근데 이영식 원장님은 그냥 지원만 기다린 게 아니라 사회 인식을 바꾸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어요. 1947년부터 미국 공보원에서 학생들 작품 전시회 열고 네, 맞아요. 경상북도 지역 돌면서 학예 발표회도 열고요. 특히 1949년에 헬렌 켈러 여사가 한국에 온 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했죠. 그때를 계기로 헬렌 켈러 여사 기념사업회 지원금도 받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극적인 사건은 1949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학예 발표회 아니었을까요? 아, 그거 정말 대단했죠. 신익희 당시 국회의장 앞에서 학생들이 점자 읽고 주산 10원 보이고 수화로 애국가 부르고. 와, 국회에서요? 네, 이 모습이 국회의원들한테 큰 감동을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 교육과 복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확 높이고 결국 국고 보조금 지원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정말 큰일을 해내셨네요. 그렇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나 싶었는데 1950년 6월 2일 첫 초등과 졸업생 딱 2명 배출하고 네, 고작 20여일 만에 한국전쟁이 터진 거죠.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학교는 문을 닫고 이영식 원장님은 피난길에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총살 직전까지 갔다가 네, 총살 직전까지요. 네, 그런데 맹농아 교육자라는 신분이 알려지면서 기적적으로 풀려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말 영화 같죠? 와, 정말 천운이네요. 전쟁 중에는 학교 건물도 군대에 징발되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도 학생 기숙사 건물에서 간신히 수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전쟁 와중에도 1951년 4월에는 중등과를 설치하면서 교육과정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립기반을 만들려고 시도도 했어요. 미국 존 밀턴 회 성금을 받아서 고무공장을 세우는데 전쟁 혼란 속에 실패했고 또 미국 해외맹인 원호협회 AFOB라고 하죠. 여기서 지원금을 받아서 크레용이랑 백목공장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또 뇌염이 유행해서 휴교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또 무산되고. 정말 되는 일이 없네요. 그때 그 AFOB도 미국의 시각장애인 돕는 중요한 민간 원어단체였죠. 네, 맞습니다. 정말 이때 해외 원조가 없었다면 학교 자체가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쵸. 존 밀턴 회는 5년간 무려 4,113만 원, 당시 화폐로 그 정도 거액을 지원했고요. AFOB, 그리고 월드비전을 창설한 바피어스 목사님,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이런 곳들의 도움이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월드비전 지원금 관리를 위해서 별도 이사회까지 만들 정도였다고요? 네, 그 정도였어요. 물론 이 관계는 나중에 내부 문제랑 교단 분열 때문에 좀 아쉽게 단절되긴 합니다만. 아, 그렇군요. 개인 후원자들 역할도 정말 중요했겠네요. 그럼요. 자료에 이름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미 5군군 군목 혼비스, 미군 군목 바울, 감리교 선교사 소목사, 원환경 박사 기념사업회, 미 8군 군목 고신부, 또 군사고문단 군목 존트 넬슨. 와, 정말 많네요. 특히 파스카 재단을 통해서 지원했던 벤 플리트 장군, 또 테일러 대장, 헐 대장 부인, 당시 미 국방 차관 부인, 맥코 소장까지 이루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분들의 방문과 기부가 학교 운영의 생명줄 역할을 한 거죠.
전쟁 속에서도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됐군요. 1951년 7월 26일 이사회에서는 명칭을 대구맹아학원에서 대구맹아학교로 바꾸고 네. 교칙이랑 이사회 규약도 새로 만들고요. 박영생 부원장, 박대인 원감 이런 새로운 체제도 갖췄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칭이 학교로 바뀌었어도 법적인 지위는 여전히 사설학술 강습회였다는 거예요. 아직 정식 학교는 아니었던 거네요. 네. 정식 재단법인 설립이나 정부 인가를 받은 정교학교가 되는 건 1950년대 후반에나 이루어집니다. 이 점은 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1950년대 초 드디어 학교 부지 마련의 극적인 돌파구가 열립니다. 이용식 원장님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땅 3,000평을 무상으로 빌리고 미군 자재 지원 약속까지 받아내면서 모금 운동을 벌였는데 와, 이 부분 정말 놀랍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목표액이 200만 환이었는데 주로 참전 미군들 도움으로 거의 5배에 달하는 986만 환을 모금했다고요. 아, 네네. 그거 정말 대단했죠. 이전에 그 재정난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성공인데 이 성공 요인을 자료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자료는 아무래도 미군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당시 전쟁 특수 상황 속에서의 어떤 동정심, 뭐 그런 것들, 또 이용식 원장님의 설득력,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자금이 확보되면서 드디어 현재 대명동 캠퍼스 부지를 얻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또 한편의 드라마예요. 아, 대명동 캠퍼스. 어떻게 얻게 된 건가요? 이용식 원장님이 김종환 당시 대구시장하고 김정호 시의회 의장을 찾아가서 부지를 간청했는데 시에서 제안한 곳이 바로 대명동 공동묘지터 약 3만 평이었습니다. 네. 공동묘지요.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조건이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그곳에 모여 살던 한센인 400여 명을 이주시켜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쥐터에 한센인 집단 거주지까지 정말 어려운 제안이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기록을 보면요. 이영식 원장님이 직접 그 천막촌 대표를 찾아가셨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과거 애락원에서 같이 일했던 장로님이셨다고 해요. 네, 정말요? 와, 이런 우연이?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죠. 이영식 원장님이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니까 그 대표분이 칠곡 신동제 근처에 정착할 땅을 마련해주면 철수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영식 원장님이 당시 칠곡 출신이던 장택상 국무총리 같은 정부 인사들을 정말 끈질기게 설득해서 마침내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센인 정착촌, 국립애생원, 지금의 칠곡 농장이죠. 그 설립을 이끌어냅니다. 와, 정부를 설득해서 정착촌을 만들게 하셨군요. 네, 그 결과 한센인들이 이주하고 대명동 공동묘지터 일부인 약 1만 평을 학교 부지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 형태였지만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그 집념 하나로 이뤄내셨네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953년 3월 19일 드디어 이 대명동 땅에서 교사 신축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네. 한 달 뒤에는 대구시의회에서도 부지 증여를 정식으로 의결했고요. 이때 또 감동적인 일화가 있어요. 맹농아 학생들이 매일 걸어와서 직접 땅 고르는 작업을 도왔는데 이걸 우연히 본 육군 공병대 탁금식 중령이라는 분이 감동해서 중장비를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아,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네요. 네, 1953년 8월에는 신현철 도지사, 미 8군 후방기지 사령관 헬렌 소장 같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물 상량식, 그러니까 뼈대를 세우는 의식이죠. 그게 열렸습니다. 네. 이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UNK라, AFOB, 파스카재단 같은 곳에서 건축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보고도 있고 또 한센인 이주 문제에 학교가 적극 관여하고 직원 사택도 짓기로 결의하고 학교 건립이 아주 구체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1954년에는 외국 후원 단체에 보낼 서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좀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김종환 대구시장 명의로 발급된 토지 소유권 증명서. 여기에 영어로 대구 맹아학교의 소유주는 이영식 씨입니다. The owner of the Daegu School for the Blind and Deaf is Mr. 영식 Ri.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요. 아, 네. 아직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침내 1954년 10월 9일 첫 자가 소유 교사, 목조 기와집 153평짜리 건물하고 직원 사택이 준공됩니다.
네, 드디어 빌린 건물이 아니라 학교 이름으로 된 첫 보금자리가 생긴 거죠. 참고로 그해 초에는 학생들 식량 자금을 위해서 비산동에 밭 668평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말 살림을 꾸려 나가셨네요. 그리고 이어서 2달 뒤인 1954년 12월 11일에는 번듯한 본관 건물, 벽돌조 2층 양옥 242평짜리 건물까지 준공되고요. 네, 이 건물들은 UNK라 하고 한미재단 재정 지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미재단에서는 피아노까지 기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 피아노까지. 이렇게 학교에 어떤 물리적인 틀이 잡히니까 이영식 목사님의 비전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대학은 아니고 사설 학술 강습소 형태였어요. 아, 이것도 시작은 강습소였군요. 네. 5월 23일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냈고 6월 2일에 경북도지사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건 처음 인가서에는 대구공학원이라고 잘못 기재됐다가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대요. 아, 정말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인가 기간은 딱 1년짜리 시한부였고 학과는 유기공업화학과, 무기공업화학과, 가정과학과 이렇게 3개. 정원은 300명이었습니다. 강사진 명단을 보면 이태영, 이만희 이런 이름들이 보이고요. 명칭 오류는 바로 잡아서 6월 16일에 한국이공학원으로 최종 변경 인가를 받았고 마침내 1956년 7월 2일 개강을 하게 되는군요. 네. 바로 이 순간이 오늘날 대구대학교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시 학장은 이영식 목사님, 학감은 아들인 이태영 선생이 맡으셨습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10년이었습니다. 네. 최초 10년 PDF 자료를 통해 본 것처럼 정말 전쟁 폐허 속에서 이영식 목사님의 그 소외된 이들을 향한 비전 하나로 시작해서요. 숱한 역경을 딛고 대구 맹아학원 또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면서 대명동 캠퍼스를 일궈냈고 마침내 고등교육 기관인 한국이공학원의 문을 열기까지 대구대학교 역사의 첫 장은 이렇게 깊은 헌신과 투쟁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초창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기록들은 단순한 과거 연대기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대구대학교가 추구하는 교육과 봉사의 정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가치의 뿌리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료 속 인물들의 그 땀과 눈물이 지금의 대학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 기록들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청력상실을 하는 개인적인 고통, 또 가가와 도요이코 같은 인물에게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평생을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이들에게 헌신했던 이영식 목사님을 삶을 돌아볼 때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 깊이 다가가고 또 그들의 잠재력을 온전히 피워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공학원이 한국사회사업대학으로 그리고 종합대학으로 성장해 나가는 대구대학교 역사의 다음 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쁜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고